하지만 오늘 이른 아침 그 대형 상점들은 이미 사람을 보내 앞으로는 엽가, 디프기어와의 협력 관계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이는 엽가를 깊은 우려와 불안감에 빠뜨렸으니 이들 상점과의 협력이 끝나면 엽가의 창고에 겹겹이 쌓여있는 약초들은 더 이상 팔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엽가에게 진정 거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아닐 수 없었다. 오늘날 우리 엽가의 약재를 매입해가는 상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약재를 팔 수 없게 되면 우리 엽가는 정말로 끝장날 것입니다. 왕가, 부흥기어, 스스로가 바로 약재와 약재를 다루는 거상이며 남월성, 램 노이에트탄, 내 상당수의 약재는 모두 왕가의 상점에서 유통되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우기란 실로 요원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왕가와 화해를 시도해 볼 수는 없을까요? 화해라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편, 디프휴연, 이 입을 열기도 전에 많은 엽가 사람들이 참담한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가문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인해 온 힘을 다해 뛰어다니며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다. 왕가와 화해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와 왕가 중 오직 한쪽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몰락할 것입니다. 여편은 담담한 어조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냉혹하고 비정한 기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읍배천 딥파시티앙 은스디슨 웃음을 흘렸다. 나는 왕가를 멸망시킬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소. 왕가는 남월성의 3대 가문 중 하나이니 지금 우리 엽가가 이 정도로 버텨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오. 여편은 그 말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 말씀하신 대로라면 왕가가 우리를 핍박했을 때도 그 상점들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는데 어째서 갑자기 우리 엽가의 등을 돌리고 대적하려 드는 것입니까? 옆회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이 나를 의아하게 만드는 점이요. 이 상점들은 예로부터 우리 엽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비록 지금 이가, 리가, 와 류가 손을 잡았다고는 하나 우리 엽가의 약재는 여전히 청산진, 탄선트렌에서 가장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고 있어. 이치적으로는 그들이 우리를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 아버지, 이 일은 말할 필요도 없이 왕가가 개입한 것이 분명합니다. 옆전웅, 디프트리언헝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나도 왕가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게다가 어제 일 이후 왕전, 부옹다인, 이 꾸민 지dim이 틀림없지. 하지만 내가 의아한 점은 이 상점들이 남월성 약사협회에 약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오. 왕가가 약사협회까지 매수하지 않고서야 이 상점들이 결코 함께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오. 옆회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르신, 우리 엽가와 청산진 약사협회 지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으니 제가 다시 사람을 보내 그곳에 가서 이야기라도 나눠볼까요? 옆회처는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이 소식을 들은 후 내가 직접 약사협회 지부에 찾아갔었소. 유감스럽게도 책임자를 만나기는커녕 약사협회 지부에 정문조차 들어갈 수 없었지. 내가 보기에는 약사협회가 이미 왕가와 손잡기로 단단히 결심한 듯하오. 뭐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약사협회는 왕가보다도 더 많은 약재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만약 양측 모두가 우리 엽가를 봉쇄한다면 남월성에서 우리 엽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엽가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공황 상태에 빠졌다. 정말 어르신의 말씀대로라면 엽가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도 없이 차라리 당장 항복하는 것이 나을 것이었다. 왕가와 약사협회는 남월성 시장 점유율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니 양측이 손을 잡는다면 엽가는 근본적으로 맞설 수 없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사협회와 왕가의 관계가 최근 그리 좋지 못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양측은 이미 오래전에 남월성의 약재 시장을 통합했을 것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이것은 청산진 약사협회 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남월성 약사협회로 사람을 보내 상황을 좀 알아보려 합니다. 그곳의 관문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우리 역가가 꼭 쓰러지리란 법은 없습니다. 어르신, 그러려면 우리 사람들이 남월성까지 가는 것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지금은 약재 판매의 성수기인데 우리 역가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남월성까지 왕복하는 데만 해도 5일은 좋게 걸릴 것입니다. 설령 그때 남월성 약사협회가 매입에 동의한다 해도 우리 역가는 이미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옆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논의하며 얼굴에 풀리지 않는 근심을 드러냈다. 옆 노태야, 디프라우기어2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가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찌 그가 모르겠는가마는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 조소, 전웅, 트리언헝, 자네가 직접 사람들을 이끌고 남월성으로 가시오. 남월성 약사협회와 관계를 맺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오. 이곳 청산진 지부는 내가 직접 가서 단판을 지을 것이니 양노인, 로왕라오, 이 우리가 수년간 협력해온 정을 봐서 우리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넣지 않기를 바라오. 노태야는 엄숙한 목소리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다. 바로 이때 갑자기 옆가의 한 제자가 황급히 뛰어들어와 보고했다. 노태야, 큰일 났습니다. 이가와 류가가 마을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약재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약사협회가 우리와의 협력을 취소하고 그들과 손을 잡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자가 보기에 약사협회 지부의 허 집사, 화체프수 도 그곳에 나와 있었고 우리와 협력하던 많은 약초 농민들도 그들에게 약재를 팔려는 듯 보였습니다. 뭐라고? 왕가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 작정한 것이로군. 젠장. 많은 옆가 사람들이 격렬한 분노에 휩싸였다. 약사협회라. 정말 우연의 일치로군. 여편은 코를 쓰다듬으며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말했다. 할아버지, 저에게는 약사협회가 우리 역가와 협력하게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 너라고? 내게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냐? 순식간에 대청 안의 모든 이들이 여편 쪽으로 얼굴을 돌렸고 그들의 표정에는 유혹과 불신이 가득했다. 그들은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인 여편에게 과연 어떤 묘책이 있을리 만무하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 그저 안심하고 저를 믿어주십시오. 가문의 중대한 일에 제가 어찌 할아버지를 속이겠습니까? 지금 모든 분들은 우선 광장으로 가셔서 약초 농민들을 진정시키십시오. 저와 아버지는 약사협회 지부에 잠시 다녀올 것이고 책임자를 설득하는 대로 즉시 여러분과 합류하겠습니다. 여편은 명확하게 지시했다. 노태야는 여편의 그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고 내심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녀석이 정말로 약사협회를 설득할 방법이 있다는 말인가? 비록 여전히 약간의 의구심이 남아있었지만 현 상황은 너무나 긴급했기에 그가 더 이상 걱정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지시를 내린 후 노태야는 즉시 사람들을 이끌고 곧장 광장으로 향했다. 여편의 말대로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그가 당장 해야 할 일은 흔들리는 약초 농민들을 진정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일들은 나중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여편과 그의 아버지는 청산진 약사협회 집으로 향했다. 약사협회는 남월성에서도 가장 강력한 세력이며 청산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지부의 건축물은 청산진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다. 예전의 엽전은 디프트리언벤은 수없이 많이 이곳을 방문했기에 길을 잘 알고 있었다. 약사협회 지부의 계단을 오르면서 엽전우는 여편에게 잠시 후 경솔하게 입을 열지 말고 태도 또한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청산진 약사협회 지부의 최고 책임자는 양노인이라고 불리는 일품 약사였다. 하지만 이 인물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험실에서 약재를 연구하고 제조하는 데 보냈기에
일상적인 대부분의 업무는 지부의 허 집사에게 맡겨져 있었다. 오늘 허 집사는 이가 사람들과 함께 광장에 나갔으니 현재로서는 오직 양 노인만이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옆현과 옆전은 두 사람이 계단을 오르던 바로 그때 약국 계산대에 서 있던 잡무 담당자가 멀리서 그들을 발견했다.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저리 비켜. 이곳은 너희들이 올 곳이 아니야. 이 잡무 담당자는 약사협회 지부 약국에서 계속 일해왔으니 어찌 옆현의 아버지 옆전운을 모를 리가 있겠는가. 예전에는 그를 여러 번 영접했고 아첨을 떨던 대상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예전과 달랐다. 약사협회는 입장을 바꿨고 엽가는 더 이상 그가 아첨할 필요가 없는 존재였다. 약사협회 지부의 사업은 이미 이가와 류가 두 가문으로 넘어갔으니 다시 말해 엽가가 여전히 청산진 제1의 강자일지라도 엽가의 2대 인물일 뿐인 엽전운에게는 더 이상 많은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이다. 하하, 소년이여, 이 몸은 엽전운일세. 기 지부의 양 노인을 뵙고자 하니 부디 한 말씀 전해주시게. 옆현이 입을 열기도 전에 엽전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엽가 사람이었군. 가. 난 또 누구인가 했네. 말해주겠는데 우리 양 노인은 한가하지 않아. 어디서 왔든 그곳으로 돌아가. 우리 가게 문 앞에 서성거리지 마. 잡무 담당자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다. 마치 파리떼를 쫓아내듯이 말이다. 이것은 작은 성의입니다. 부디 소년이 양 노인께 한 말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엽전우는 현표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아, 손만 뻗어도 500현패를 내미는군. 엽가에 아직도 돈이 남아있었나. 잡무 담당자는 비웃듯이 냉소하며 엽전운의 손을 밀쳐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가 당신의 돈을 받을 사람처럼 보이는가? 양 노인을 만난다고? 우리 약사협회의 양 노인이 얼마나 바쁜 분인지 알기나 해. 당신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인 줄 알아.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내가 여기 있는 한 당신은 아무도 만나지 못할 거야.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우리 영업 방해하지 말고 문 밖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꺾어 가버려. 배웅도 안 할 테니. 잡무 담당자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손을 휙휙 흔들었다. 그의 침은 옆현 아버지의 얼굴에라도 튀길 듯 기세등등했고 소인배가 득세한 모습이 역력했다. 사실 그는 이 500현패를 받고 싶었지만 그의 허집사는 지금 남월성 왕가와 협력하고 있었고 일찍이 당부받은 바가 있었다. 그는 이 작은 돈 때문에 허집사의 비위를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옆에서 줄곧 아무 말도 끼어들지 못하던 옆현은 그 광경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옆현이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본 후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옆을 따르던 기령, K와 일행은 마침내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철석. 그는 곧바로 그 잡무 담당자의 뺨을 후려쳤다. 내 놈에게 눈가를 크게 뜨고 똑똑히 봐. 지금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는 줄 알아. 내 책임자가 그리 바쁘다고. 그럼 내 도련님께서 얼마나 바쁜 분인지 알기나 해. 겨우 잡무 담당 주제에 그렇게 거만하게 굴다니 내 부모가 알고나 있어. 내 상사들이 알고나 있냐고. 내 놈의 개 같은 눈으로 감히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굴어. 당장 지옥의 염라대왕을 만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 잡무 담당자는 기령에게 뺨을 맞아 눈앞이 번쩍 뜨이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온몸이 굳어버렸고 얼굴을 감싸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곳은 바로 청산진에서 가장 고귀한 장소인 약사협회 지부였다. 예로부터 누가 그를 보고도 웃으며 달콤하게 말을 걸지 않았던가. 그런데 오늘 자신은 매를 맞았다. 게다가 자신을 때린 자는 이제 곧 몰락할 지경에 이른 엽가의 사람이었다. 이것은 정말 하늘을 뒤집어 엎으려는 격이 아닌가. 이 광경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을 경악으로
눈을 휘둥그레 뜨게 만들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양 대사님, 로왕 다이수, 이 언제부터 이렇게 상냥하게 말하는 분이 되셨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엽가를 완전히 소멸시키려 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돌변하다니? 설령 엽가의 노태야인 엽해천이 직접 온다 해도 그에게 미소 한번 짓게 할 수 없을 텐데 말이지. 엽현은 표정의 변화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이야기 나눌 장소를 찾으시죠. 알겠습니다. 양 대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옆에 서 있던 호위병들을 노려보았다. 뭘 그리 멍하니 서 있는 것이냐. 당장 이곳을 정리하고 이 쓰레기 같은 놈을 끌어내라. 하집사, 하접술. 노부의 가장 좋은 찻잎을 가져오너라. 귀한 손님들을 대접해야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편 일행은 안으로 안내되었고 양 대사님은 직접 그들을 맞이했다. 엽전우는 약사협회 지부에 수없이 많이 방문했지만 예전에는 기껏해야 하 집사와 허 집사가 손님을 접대했을 뿐이며 그들의 태도 또한 매우 오만했다. 양 대사님에 대해서는 비록 몇 번 스쳐 지나가며 본 적은 있었지만 말 한마디 건넬 기회조차 없었다. 하지만 오늘 약사협회 지부의 최고 책임자인 양 대사님은 직접 나서서 그들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귀한 손님으로 대하며 손수차를 내어주기까지 했다. 이런 일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엽전우는 아들 여편에게 다시 한번 깊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녀석, 몇 달 만에 못 본 사이에 사람을 이렇게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만들다니. 손수기한 차를 올린 양 대사님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더 이상의 격식은 차리지 않고 직접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젊은 협객께서는 회장님께서 직접 수여하신 객경령을 소지하고 계십니다. 그 영패를 보는 것은 곧 회장님은 뵙는 것과 같으니 이 젊은 협객께서 저희 청산진 약사협회 지부에 어떤 지시를 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객경령, 그 영패를 보는 것이 곧 회장님은 뵙는 것과 같다고. 차를 마시던 엽전우는 너무나 놀라 하마터면 혀를 데일 뻔했다. 옆에서 명령을 기다리던 하집사, 하체프수,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엉덩방아를 찌을 뻔했다. 양 대사님이 회장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은 이 약사협회 전체에서 단 한 사람뿐이니 바로 남월성 모든 약사들의 최고 수장인 화라현, 호어 라휴현, 회장이여다. 이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양 대사님이 이토록 극진하게 대하는 이유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했다. 여편은 중요한 일을 잊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어째서 너희 청산진 약사협회 지부가 우리 엽가와의 약재 매매 협력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인지 알 수 없군. 우리 엽가와의 약재 매매 협력을 취소했다고. 양 대사는 위화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표정은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하 집사를 향해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양 대사님,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어젯밤 허 집사님께서 남월성의 왕가와 협의하신 사항입니다. 대사님께서 근래 연단에 몰두하시느라 평소의 사업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셨기에 허 집사님과 저도 서둘러 보고드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양 대사의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너희 둘이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이렇게 중대한 일을 누가 너희에게 함부로 결정할 권한을 주었단 말인가. 너희는 나 같은 책임자를 뭘로 보는가. 엽가와 우리 약사협회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협력해왔고 늘 신중하고 소홀함 없이 지내왔는데 누가 너희에게 일방적으로 취소하라고 했단 말인가. 감히 이렇게 대담하게 난장판을 벌이다니. 옆에 서 있던 하 집사는 쏟아지는 구중에 고개만 연신 끄덕일 뿐이었지만 속으로는 할 말이 없었다. 평소에는 사업에 관심을 두거나 묻지도 않으면서 알려주려 하면 연단에 방해된다며 귀찮아하더니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탓하는구나 라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나저나 허 집사는 어디에 있는가? 당장 그를 불러와 나를 만나게 해라. 한바탕 질책을 마친 양 대사는 옆편에게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말했다. 옆 소엽께서도 들으셨지요? 이 일은 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 부하들이 감히 이처럼 함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엽가와의 협력 뒤에 회장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생각했기에 연신 해명했고, 더 나아가 가슴을 치며 장담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최선을 다해 앞으로도 엽가와 다시 협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엽의 뜻은 어떠신지요? 여편은 담담하게 말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제 생각엔 각하께서 지금 광장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장이라니요? 양 대사는 멍하니 되물었다. 옆에 서 있던 하 집사가 낮은 목소리로 일깨워 주었다. 양 대사님, 현재 허 집사님은 청산진 광장에서 저희가 왕가와 협력하여 엽가를 압박하고 청산진의 약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 말을 들은 양 대사는 즉시 벌떡 일어섰다.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그는 소리쳤다. 그놈이 감히 이렇게 대담하게 날뛰다니. 누가 그에게 그런 결정권을 주었단 말인가? 이때 양 대사는 정말로 화가 난 상태였다. 이전의 분노는 그저 여편 일행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한 연기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분명히 진정으로 격노한 것이었다. 허 집사가 누구와 협력하든 그것은 약사협회,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권한이었고 외부인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은 없었다. 만약 여편이 객경령을 들고 오지 않았다면 그는 허 집사가 잘못한 것이라고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협력은 협력일 뿐 허 집사가 감히 대낮에 요란하게 쌍방의 협력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다니 이 일은 단순히 두 집안이 사업상 협력하는 것을 넘어선 다소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다. 왕가와 약사협회는 남월성에서 가장 큰 두 약재 세력이었고 이러한 행동은 심지어 남월성의 다른 세력들에게 왕가와 약사협회가 약재 시장을 독점하려 하는가 라는 다른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남월성의 약사협회조차도 공경에 처할 수 있었다. 일단 회장님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이것을 자신의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큰 실수로 간주할 것이 분명했다. 엽소협, 지금 당장 광장으로 가시지요. 이 허 집사가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려 하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청산지는 남월성 주변에서 가장 큰 약재 공급지였고 양방, 량방, 이 청산진 약사협회 지부의 책임자를 맡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약사협회 내에서 결코 낮은 지위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곳은 복록이 높고 기후도 좋았으며 게다가 약사협회 전체의 핵심 요충지를 쥐고 있었다. 약재는 이곳에서 풍부하게 공급되었기에 지난 몇 년간 그는 이곳에서 매우 순조로운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이 좋은 자리를 약사협회의 다른 약사들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만약 이번 일로 인해 회장의 신임을 잃고 다른 곳으로 발령이라도 난다면 그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후회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양 대사는 즉시 인력을 소집하여 여편 일행을 호위하고 함께 청산진 광장으로 향했다. 그 시각 광장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 사람들이 뒤엉켜 광장을 빈틈없이 에워싸고 있었으니 물 한 방울도 스며들 틈이 없었다. 청산진 광장은 청산진 내에서 가장 넓은 장소였기에 이곳은 일부 소상인들과 양농들의 거래 장소가 되었다. 매일 수많은 양농들과 소상인들이 이곳으로 와서 약재를 구매하고 판매했으니 이곳이야말로 청산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 구역이라고 할 수 있어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부터 저희 유가와 이가, 리가는 남월성 왕가와 협력하여 약사협회와 함께 대량의 약재를 매입할 것입니다. 저희 이가는 진심을 다할 것이니 청산진의 양농이라면 누구든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저희가 모두 구매할 것입니다.
광장 한가운데 청산진의 몇몇 대가문을 위한 전용 구역이 있었다. 이가의 판매대 앞에 서 있던 이가, 리가, 내 가주 이호연, 리호연, 은 뭉변을 토하고 있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남월성에서 왕가와 약사협회는 시장에서 가장 큰 약재 공급처이자 약재가 최종적으로 집결하는 곳입니다. 이번에 양측이 협력했으니 저 이호연이 장담하건대 여러분께서 약재를 팔 의향만 있다면 아무리 많은 양이라도 저희가 모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가와 약재 판매 협약을 맺는 모든 양농들에게 저 이호연이 약속합니다. 저희 이가가 약재를 판매하여 이곳을 떠나면 여러분은 즉시 대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마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이가 연맹과 엽가 사이에 불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누구라도 엽가에 약재를 팔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저희 이가 연맹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약재는 저희 이가 연맹이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가 연맹에는 저희 이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가와 남월성 3대 가문 중 하나인 왕가, 심지어 남월성 약사협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평생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호연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차가운 눈빛으로 옆에 있는 엽가의 가장 큰 판매대를 바라보았다. 엽가 판매대, 엽회천, 일행도 이미 광장에 도착해 있었다. 약재 한 점 없이 텅 비어있는 자신들의 판매대를 바라보며 이호연의 오만한 말을 듣자 모두의 안색이 변했다. 이 청산진에서 가장 큰 약재 공급처는 몇몇 대가문이 약초 재배장으로 거의 청산진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규모 양농들 또한 거대한 세력이었다. 예전에는 매년 이 양농들 중 절반 이상이 엽가와 약재 판매 계약을 맺었지만 올해 상황은 매우 위태로워 보였다. 특히 오늘 반나절이 지나도록 단 한 농가도 약재를 가져오지 않았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었다. 만약 계속 이런 식이라면 그들의 엽가는 정말로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저희 엽가는 청산진에서 수년 동안 사업을 해왔고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홀대한 적이 없습니다. 명성은 이미 충분히 자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장담하건대 저희 엽가는 여전히 이 청산진에서 가장 큰 대가문이며 저희 엽가에 약재를 파는 모든 양농들은 후한 보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주 엽전웅, 은 자신의 판매대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선전했다. 이쪽 말이 끝나자마자 이가의 판매대에서는 비웃음 섞인 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후한 보답이요. 엽가주님, 제가 알기로는 엽가 자체 재배장의 약재들조차 지금 창고에 쌓여 썩어가고 있는데 팔지도 못하면서 무슨 수로 다른 양농들에게 보답을 해준단 말입니까? 이호연이 차갑게 비웃었다. 맞습니다. 저희 왕가는 엽가의 모든 약재를 봉쇄했습니다. 저희 왕가뿐만 아니라 청산진의 주가까지도 엽가의 산업을 봉쇄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약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의자에 앉아 말없이 있던 허 집사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엽가주님, 약사협회도 엽가와 오랜 세월 협력해왔습니다만 최근 제가 발견한 바로는 엽가 약재의 품질이 매우 형편없고 저희 약사협회가 정한 요구사항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약사협회 내부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된 바 앞으로 저희는 엽가의 약재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 양측의 협력 관계도 중단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약사협회는 이가 연맹에서 오는 약재만 받을 것이며 다른 곳에서 오는 약재는 일절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 광장 전체는 마치 폭탄이 터진 듯 시끄러워졌다. 청산진의 크고 작은 모든 가문들은 엽가가 청산진 최고의 가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약사협회와의 지속적인 협력 때문임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엽가는
청산진 약사협회에 수많은 약재를 공급해왔다. 말하자면 엽가가 매년 생산하고 구매하는 모든 약재의 대부분은 약사협회가 소화해 주었다. 오늘 약사협회가 엽가와의 협력을 취소하고 이가로 돌아서서 게다가 엽가의 모든 약재를 봉쇄한다고 하니 엽가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다름없는 일이었다. 요 며칠 청산진 내몇몇 대가문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모든 작은 가문들과 양농들은 분명히 보았다. 비록 엽가가 몇몇 대가문들의 압박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을 적지 않게 잃었지만 여전히 많은 양농들이 엽가를 중시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엽가가 아직 약사협회와 협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 허집사의 선언은 마치 소다래에서 땔감을 빼는 것과 같아 엽가의 생명줄을 직접적으로 끊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제는 바보라도 머지않아 엽가가 완전히 몰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허집사의 말이 끝나자 주변 백성들이 웅성거릴 뿐만 아니라 엽가 사람들의 얼굴빛도 변했다. 엽전웅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허집사님, 정말 이렇게까지 무정하게 나가야만 합니까? 허집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시세에 순응하는 자가 진정한 영웅입니다. 탓하려면 엽가 여러분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원한을 샀다고 탓하십시오. 주가와 왕가 두 대가문이 연합했는데 엽가 여러분이 죽지 않기란 어렵습니다. 엽가 주님, 지난 수년간의 협력점을 봐서 제가 충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엽가 여러분의 장원을 모두 팔고 엽가의 제자인 여편을 내어준 다음 짐을 꾸려 청산진을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쩌면 아직 한 줄기 살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엽가는 머지않아 멸망할 따름입니다. 이 말들이 어찌 충고란 말인가. 분명한 협박이자 위협이었다. 옆에처는 원래 속으로 울분을 사귀고 있었지만 허 집사의 이 말은 마침내 그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는 갑자기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 크게 웃었다. 좋다. 좋아. 너의 충고라니. 허성, 내 말은 지나치게 자만하는군.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나 옆에처는 옛날 청산진에 와서 맨손으로 사업을 일구었고 어떤 어려움도 겪어보지 않은 적이 없지만 그 누구에게도 깔보인 적은 없다. 나에게 장원을 팔고 엽가 제자를 내어주고 순순히 떠나라고 꿈도 꾸지 마라. 나 옆에처는 강철 같은 기고를 가진 대장부다. 이런 존엄성을 더럽히는 짓은 할 수 없다. 허집사, 내가 나를 봉쇄하고 싶다고? 왕가가 나를 봉쇄하고 싶다고? 괜찮다. 너희는 마음껏 봉쇄해라. 나 옆에처는 너희가 청산진 전체를 한 손으로 가릴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설령 너희가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 해도 우리 엽가는 약재를 남월성으로 가져가 팔 수 있고 성 주변에서 파는 것도 좋다. 우리 엽가의 약재는 몇 리 주변에서 최고이니 물건을 알아볼 사람이 없을까 봐 두렵지 않다. 옆에천이 폭발하자 그의 목소리는 강대한 현기를 타고 광장 전체에 우렁차게 울려 퍼져 지켜보던 사람들의 안색이 갑자기 변했다. 원래 시끄럽고 소란스러웠던 광장은 그의 분노에 찬 외침 한 번에 즉시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멍하니 옆 노대야를 바라보았다. 기계가 넘쳤다. 너무나도 기계가 넘쳤다. 노대야의 위엄은 정말로 그 옛날 못지않았다. 이 청산진의 이전 세대들은 모두 옆 노대야가 그 옛날 어떻게 홀몸으로 청산진에서 오늘의 기틀을 마련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오늘 보도는 여전히 늙지 않았다. 옆 노대야는 꼿꼿이 서 있었고 그 광기 넘치는 위엄은 감히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었으니 마치 그 영웅적이었던 옛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좋군. 믿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가 허집사가 갑자기 일어서며 얼굴을 굳히고 눈을 가늘게 떴다. 옆 노대야, 내가 호의로 충고를 해줬건만 고마워하기는커녕 내 호의를 늑대의 심보로 여기다니. 좋다. 약사협회의 세력 아래서 내가 약재를 어떻게 팔지 두고 보겠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오늘부터 우리 연금술사협회는 엽가를 전면적으로 봉쇄할 것이다. 엽가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어떤 것이든 일절 거절할 것이며 엽가와 거래하는 자는 누구든 우리 연금술사협회의 적이 될 것이다. 이 말이 터져 나오자마자 광장은 일순간 뭉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허집사, 내 이런 행동은 명백히 엽가를 말살시키려는 의도였다. 대체 연금술사협회는 어떤 조직인가? 이곳은 라몰성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거대 괴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막강한 세력이었다. 허집사의 이런 선언이 나온 이상 누가 감히 다시 엽가와 손을 잡으려 하겠는가? 엽가가 약재를 남월성으로 가져오고 싶다 해도 좋다. 그러나 마차는 운송 길드와 상회들이 엽가와의 협력을 거부한다면 엽가의 약재들은 창고에서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을 터였다. 모두의 눈에는 이번에야말로 엽가가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귀청을 찢을 듯한 분노에 찬 외침이 광장에 갑작스럽게 울려 퍼졌다. 허성, 이 빌어먹을 놈아. 내 놈에게 연금술사협회를 대표할 권한을 누가 주었느냐. 이 일갈에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술렁이며 소란스러워졌고 이내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갈라지면서 몹시 화가 난 무리가 우르르 안으로 들어섰다. 량대사, 님. 선두에 선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한 허집사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침없이 오만방자했던 태도를 완전히 잃고 즉시 얼어붙었다. 짝! 강렬한 손바닥 소리와 함께 집사의 뺨에 정확히 일격이 가해졌고 그는 몇 미터나 나가 떨어졌다. 이 망할 놈아. 감히 여기서 위세를 떨며 엽가를 봉쇄하겠다고. 내 놈이 나의 허락이라도 받았느냐. 고작 일개 집사 나부랭이에 불과한 주제에 대체 무슨 권리로 엽가를 봉쇄하겠다고 나대는 게냐. 얌전히 내 집사 직분을 잘 수행할 것이지. 감히 왕가, 왜 개가 되어 설쳐대다니. 내 놈은 아직도 우리 연금술사협회에 집사라고 할 수 있느냐. 대체 누가 내 놈에게 엽가를 봉쇄하고 우리 연금술사협회의 적을 만들 배짱을 주었단 말이냐. 내 놈이 감히 그럴 자격이나 있더냐. 이제 분명히 말해두겠다. 허성, 내 놈은 나 량방, 이 연금술사협회에서 축출한다. 지금부터 너는 더 이상 우리 연금술사협회의 집사가 아니다. 우리 연금술사협회를 대표하여 어떤 결정도 내릴 권한이 없음을 명심해라. 당장 꺼져라. 량 대사의 폭발은 마치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며 바다가 포유하고 회오리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아까까지 위풍당당했던 허집사는 이제 개처럼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부여잡고 있었으며 두려움에 질려 넋을 잃은 표정이었다. 왕가, 이가, 리가, 유가, 류가, 왜 사람들도 모두 경악에 휩싸였다. 량방, 즉 량대사는 청산진, 연금술사협회의 책임자였고 이 사실은 청산진 주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한 양 대사가 늘 수련실에 틀어박혀 지내며 평소 연금술사협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허 집사와 하 집사가 처리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허 집사가 엽가를 봉쇄하겠다고 선언하자마자 양 대사가 직접 나섰으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연금술사협회 내부의 의견 불일치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허 집사의 연금술사협회 내 지위가 결코 낮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는 일개 집사에 불과했다. 책임자이자 일품 연금술사인 양 대사에 비하면 그 격차는 너무나도 컸다. 짝. 바로 이때 광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가 들렸다. 여편. 이 사람들 사이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다. 아주 통쾌한 한 방이었습니다. 양 대사님이야말로
청산진 연금술사협회의 책임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시는군요. 과연 사악함을 증오하는 모습에 저희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고작 일개 집사 나부랭이가 감히 연금술사협회를 대표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니 남들이 비웃어 이가 다 빠질까 두렵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여편은 량 대사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을 이었다. 량 대사님, 방금 저 허 집사라는 자가 저희 옆가를 봉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량 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하하, 현 소엽이 농담도 하는구려. 량 대사는 이곳으로 오는 길에 여편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여편의 말에 가볍게 웃으며 허 집사를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허성 그 녀석이 대체 뭐라고. 그 녀석의 말은 한 푼의 가치도 없다. 옆가의 약재는 언제나 청산진 최고의 약재였다. 우리 연금술사협회는 기꺼이 5%, 아니 10%, 아니 20%까지 인상하는 것이 좋겠군. 매년 20%씩 가격을 인상하여 옆가와 10년 구매 계약을 체결하겠다. 그 외에 옆가 약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곳의 약재는 연금술사협회에서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다. 무어라.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량 대사가 연금술사협회를 대표하여 옆가와 매년 20%씩 가격을 인상하여 10년간 약재 구매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이는 명백히 허 집사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였다. 허 집사뿐만 아니라 이가, 유가, 왕가 연맹의 얼굴에까지 량 대사가 강력한 일격을 날린 셈이었다. 정세의 전환이 너무나도 빨랐다. 이가와 유가는 일단 차치하고 왕가는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남월성의 3대 가문 중 하나이자 남월성 일대의 절대적인 패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량 대사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 옆가와 협력하는 것을 넘어 공공연히 왕가를 도발하고 옆가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겠다 선언한 것이다. 이는 왕가와의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는 의도나 다름없었다. 대체 옆가는 언제부터 이량 대사와 이렇게까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일까? 옆노야, 옆로야를 비롯한 옆가 사람들도 모두 멍하니 얼이 빠진 표정이었다. 옆가와 연금술사, 협회의 관계가 어떤지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비록 수년 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그저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었다. 친분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결코 이 정도로 깊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양 대사의 행동은 친분이라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것이었다. 이는 오직 지극히 친밀한 동맹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들은 황공무지로움에 몸둘 바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어리둥절하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느꼈다. 왕가의 왕전은 즉시 안색이 변했다. 량 대사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어제 허 집사께서 이미 연금술사협회를 대표하여 저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공연히 파기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연금술사협회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량 대사는 아무 대답도 없이 눈을 가늘게 뜨고 경멸조로 말했다. 내 놈은 대체 무엇이나? 저는 왕가의 집사 왕전입니다. 왕전의 안색은 좋지 않았지만 여전히 냉랭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겨우 왕가의 일개 하인이었군. 량 대사의 말은 왕전의 분노로 인해 피를 토하게 만들 뻔했다. 나 량모, 가하는 일에 내 놈 같은 하인이 감히 훈수를 둘 처지가 못 된다. 너희와 협의를 맺은 자는 허성이다. 만약 어떤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면 그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만약 왕가 너희가 불만이라면 너희 왕가 가주를 연금술사협회로 보내 회장 화라현과 이야기하게 해라. 일개 하인 주제에 감히 내 앞에서 위세를 떨치려 하다니 내 놈이 누군 줄 안단 말이냐. 너. 량 대사의 말을 들은 왕전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억지로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 량 대사의 얼굴이 갑자기 차갑게 굳어졌다. 나를 위협하는 것이냐? 감히 왕국의 일품 연금술사를 위협하다니. 감히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내 놈이 방금 한 말만으로도 내가 내 목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량 대사가 더욱 격노하자 왕전의 안색은 몇 번이나 변했다. 그는 자신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젠장, 쓸데없는 소리나 잘 짓거리다니. 연금술사나 연혼사, 나 모두 미친놈들인데 내가 왜 그들과 시비를 걸었단 말인가. 이건 가만히 있다가 스스로 욕을 찾아 먹는 꼴이 아닌가.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왕전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일은 그처럼 미미한 집사 나부랭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즉시 핑계를 대고 울분을 삼키며 광장을 떠났다. 그는 이 일을 가족에게 보고하고 다음 지시를 기다려야 했다. 옆하천, 옆노야 어르신, 오랜만이십니다. 왕전 일행이 울분을 삼키며 서둘러 떠나자 량 대사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다가가 옆노야의 두 손을 꽉 잡고 힘껏 흔들었다. 노야 어르신께서는 과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건해지시는군요. 예년의 위풍이 전혀 줄지 않으셨습니다. 옛날에 나 량방이 처음 청산진에 왔을 때 이미 노야 어르신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때마다 깊은 존경심과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오늘 직접 뵈니 과연 소문과 같으십니다. 옆하천 노야는 양방의 손에 이끌려 흔들리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깊은 존경심. 농담도 정도껏 해야지. 량 대사, 당신이 청산진에 온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비록 그리 많은 교류는 없었지만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지 않은가. 그때마다 몇 마디 말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량 노인이 이토록 열정적이었단 말인가. 노야의 놀란 표정을 본 량 대사는 개의치 않고 연이어 말했다. 아이고, 옆형님, 제가 청산진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우리 사이에 교류가 너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교류하며 서로를 깊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운, 형제는 옆가 분이신가요? 지금부터 우리 연금술사협회의 모든 거래는 그에게 전적으로 맡길 것입니다. 옆가께서는 당장 창고에 있는 모든 약재를 가져오십시오. 우리 연금술사협회는 약재를 연성하는데 필요한 약재가 시급합니다. 현소협, 마지막으로 량 대사는 옆편의 앞에 다가섰다. 허성 그 녀석이 감히 몰래 왕가와 협약을 맺어 우리 연금술사협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그 녀석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처리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현 소엽께서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 사람을 연금술사협회로 보내주십시오. 나 량방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오래 머물 수 없군요. 모든 말을 마친 양 대사는 연금술사협회 사람들을 이끌고 떠났다. 광장을 둘러싸고 있던 구경꾼들도 서서히 흩어졌다. 오늘 벌어진 일은 원래 이가 연맹이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며 엽가를 압박하려던 것이었으나 량 대사의 예기치 못한 등장으로 인해 엽가가 이가 연맹의 얼굴에 강렬한 일격을 날린 꼴이 되고 말았다. 이 한 방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요란하여 이가 연맹은 거의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아도 온갖 기이한 점들이 가득했다. 어쨌든 청산진의 평화로운 국면은 완전히 깨졌다. 한쪽은 왕가와 이가, 유가로 이루어진 연맹이었고 다른 한쪽은 엽가와 연금술사협회로 이루어진 연맹이었다. 아무도 양측이 이대로 끝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다음에는 분명 더 흥미로운 볼거리가 있을 것이었다. 그때가 되면 과연 누가 청산진을 진정으로 차지하게 될지 두고 볼 일이었다. 엽가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사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옆노야 일행은 옆편에게 끊임없이 신문을 퍼부었다.
정말 오늘 벌어진 일은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아침에 사건이 막 터졌을 때 엽가 노야는 직접 연금술사 협회 집으로 찾아갔지만 량 대사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여편 일행이 가자마자 량 대사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곳으로 불러들였다니 이쯤 되면 이 여편이라는 어린 녀석의 체면이 자신 같은 노인네의 체면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지만 광장에서 량 대사의 태도를 보면 엽 노야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여편의 체면이 자신의 달아빠진 얼굴보다 조금 더 큰 것은 분명했다. 노야의 질문 세례의 여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결국 엽전은 이 노야의 집요한 신문을 견디지 못하고 연금술사 협회 지부에서 벌어졌던 일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엽 노야는 즉시 핵심을 파악하고 물었다. 현아, 내가 이품 연금술사라고?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죠. 하지만 임시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편의 말은 엽 노야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대체 왜 이렇게 모호하게 말하는가? 여편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예전에 그는 이품 연금술사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은 수련 수준으로 따지면 아직 이품 연금술사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면 이품 단약을 연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내 객경령은 대체 누구의 것이냐? 가미량 대사의 태도를 이토록 크게 바꿀 수 있다니. 게다가 이 객경령이 대체 어떤 효력을 지니고 있기에 연금술사 협회가 주가 왕가의 압력 속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말이냐? 엽노야는 더 이상 여편의 이품 연금술사 휘장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핵심을 파고들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의 걱정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때 연금술사 협회가 두 거대 가문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엽가와의 협력을 끊어버린다면 그들은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편은 코를 쓱 문질렀다. 이 객경령은 연금술사 협회 회장만이 하사할 수 있는 패입니다. 이는 연금술사 협회의 객경 신분을 대표하며 이 패를 보는 것은 곧 회장을 직접 뵙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요. 즉, 그 패를 꺼내는 순간 화라현, 노인네가 제 눈앞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으니 양방의 태도가 좋을 수 있었겠습니까? 뭐라. 엽 노야와 모두가 얼이 빠져 멍하니 있었다. 고작 하나의 패가. 이 검은색의 패가 설마 연단사협회 회장님이 직접 오시는 것과 같은 의미란 말인가. 옆회천의 안색은 순식간에 심각하게 굳어졌다. 현아, 그 패는 어디서 얻었느냐? 진짜인가 가짜인가? 혹시 훔친 것이거나 위조한 것은 아니겠지?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연단사협회로 가서 나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노인은 여편이 가지고 있는 객경패의 출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편의 말대로라면 이 객경패의 지위는 정말이지 너무나 막중했기 때문이다. 여편은 그저 일개 수련생일 뿐,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런 귀한 패를 소유할 자격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그리고 만약 이 여편의 객경패가 가짜라면 여편은 진정으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연단사협회 회장이 어떤 존재란 말인가. 그는 남월성에서 손꼽히는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며 심지어 왕국의 궁정연단사로도 알려져 있었다. 왕가와 척을 지는 것은 그나마 두 대가문 간의 분쟁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남월성 연단사협회 회장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이야기가 달랐다. 그가 단 한마디만 내뱉어도 엽가와 같은 약재상가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으니 말이다. 할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이 객경패는 진짜이며 게다가 연단사협회는 틀림없이 우리 편에 설 것입니다. 여편의 눈빛이 번뜩였고 입가에는 냉철한 미소가 번졌다. 할아버지, 지금 할아버지께서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 엽가가 어떻게 왕가와 주가의 공세를 막아낼 것인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엽가가 어떻게 왕가와 주가를 격파하고 남월성의 거두,
거두로 우뚝 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옆에처는 그 말을 듣자 온몸이 전율했고 그의 눈빛은 갑자기 밝게 빛났다. 현아, 남월성의 거두라니. 비록 일개성의 거두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맨손으로 가업을 일군 우리 역가에게는 오르기 힘든 태산과도 같은 존재라. 하물며 왕가는 남월성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거대한 새가인데 우리 역가가 그런 거대한 새가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비단 노인장뿐만 아니라 엽전웅을 비롯한 역가의 다른 일족들도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 왕가와 주가를 격파하고 남월성의 거두가 된다니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거대한 새가라고요. 여편은 태연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여러분은 왕가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왕후장상, 이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왕가는 왕후장상도 아닌 그저 작은 가문에 불과합니다. 없애려면 없앨 수도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여편의 목소리에서는 듣는 이로 하여금 의심할 수 없는 패기가 뿜어져 나왔다. 세상 모든 것을 굽어보는 듯한 그의 눈빛은 옆해천으로 하여금 이 손자를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들게 했다. 엽가의 저택으로 돌아오자 과연 아침에 막 협약을 파기하고 엽가의 약재 구매를 거부했던 상점의 점주들이 일찍이 엽가 문 앞에 도열하여 아련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어서 마차들이 줄지어 엽가의 창고로 들어가 약재를 싣기 시작했다. 엽가는 다시 예전의 번영을 되찾았다. 한편 이가, 리가, 왜 저택에서는 왕전, 이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다. 그가 가문으로부터 청산진으로 파견된 이래 단기간에 이가, 류가와 손을 잡고 엽가의 적지 않은 사업을 빼앗으며 순조롭게 일을 처리해왔다. 엽가의 재산이 절반밖에 남지 않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장애물에 부딪혀 연달아 면박을 당하게 될 줄이야. 이 모든 일은 엽가의 여편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 량방이라는 녀석이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일개일품 연단사 주제에 청산진의 하찮은 책임자 따위가 감히 연단사협회를 대표하여 우리 왕가와 맞서다니 정말 반역이라도 하려는 속셈인가. 왕전은 이가에서 끊임없이 고함을 질렀다. 이가와 류가의 핵심 인물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량대사는 정말 너무합니다. 연단사로서 고귀한 분위기는 하지만 어찌 왕가와 같은 3대 가문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엽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도 모르고 시세를 분간하지 못하다니 반드시 그들을 잡아야 합니다. 양 대사가 어째서 엽가를 이토록 돕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그의 평소 성격대로라면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데 말입니다. 모두가 분노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만큼 위욕도 커져갔다. 양 대사가 청산진에 온 이래 그는 오로지 수련에만 전념하여 연단사협회 지부의 일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많은 일을 허집사와 하집사에게 맡겼었다. 그런 그의 오늘 행동은 확실히 다소 기이했다. 이 일에 대해 여러분은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양방이 감히 우리 왕가에 맞섰으니 제가 상세히 가주님께 보고할 것입니다. 가문에서는 연단사협회에 압력을 가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엽가를 철저히 타격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전은 냉정하게 말하며 얼굴에 섬뜩한 미소를 드러냈다. 저는 이미 가문에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만약 연단사협회에 압력을 가할 수 없다면 가문에서 사람을 파견할 것입니다. 엽가가 좋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면 벌주라도 마시게 해야지요. 이가와 류가가 긴급회의를 열고 있을 바로 그 시각, 연단사협회 지부에서는 양 대사가 황급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는 최근까지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나 일단 관여하기 시작하자마자 연단사협회 지부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허집사 휘하의 직원들은 양 대사에 강경하고 강력한 수단 앞에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숙청되었다. 양 대사님, 이 객경패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상대는 3대 가문 중 하나인 왕가입니다. 오늘 대사님께서 저희 모두를 엽가의 편에 서게 하셨는데 만약 남월성의 총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집사는 옆에 서서 양 대사가 엽가의 일에 이토록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양 대사를 만류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가 3대 가문인 왕가이며 총부의 의견을 알기 전에 단지 하나의 객경패 때문에 이토록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듯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하, 너도 내가 오늘 한 일이 좀 무모하다고 생각하는가? 소인은 감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집사가 황급히 말했다. 양 대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감히 생각 못할 게 뭐 있나? 내 생각엔 분명 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양 대사의 어조가 화를 내는 것 같지 않자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너는 연단사협회의 객경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가? 하집사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설마 객경패가 저희 연단사협회의 객경을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객경이라면 일부 가문의 장로와 비슷한 지위일 것입니다. 양 대사가 고개를 저었다. 너는 이 객경패를 너무 얕잡아 보고 있구나. 각 가문의 명예장로는 명예장로이고 객경패는 객경패다. 너는 알아야 한다. 우리 연단 사협회에서는 객경패를 보는 것을 회장을 보는 것과 같이 여긴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집사는 양 대사가 화내는 기색이 없는 것을 보고는 더욱 대담하게 물었다. 소인이 듣기로는 저희 왕국의 왕궁 안에도 몇몇 특별한 김패가 있어서 그 금패를 보는 것을 폐하를 보는 것과 같이 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의 신분과 지위를 대표하는 것일 뿐, 실제로 이 금패를 가지고 폐하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절대로 이 금패로 대군을 동원할 수 없고, 절대로 이 금패로 왕실의 해를 가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대사님의 행동은 저희 연단사협회와 엽가를 완전히 한 배에 묶어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왕가는 3대 가문인데 만약 그들이 회장님께 찾아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화 회장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대사님의 미래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 대사는 옅게 웃었다. 내가 금패를 객경패와 비교한 것은 실제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여전히 객경패의 의미를 너무 얕잡아 보고 있다. 너는 우리 남월성 연단사협회 역사상 총 몇 개의 객경패가 발행되었는지 아는가? 하집사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양 대사는 스스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아는 바로는 화라현. 이 회장직을 맡은 이래로 20년에서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번 것이 유일한 것이다. 객경패와 금패가 대표하는 목표는 완전히 다르다. 어떤 연단사든 연단사 휘장을 얻기만 하면 우리 연단사협회의 일원이 되지만 객경패는 연단사협회에 탁월한 공헌을 했거나 혹은 연단사협회가 제약할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천부적 재능을 가진 최고의 연단사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것이다. 나는 화 회장님의 성격을 이해한다. 그분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함부로 일을 처리하는 분이 아니다. 게다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매우 높아 자신을 훨씬 능가하는 역천적인 재능을 가진 천재가 아니라면 눈길조차 주지 않으실 분이다. 여편이 아직 어린 나이에 우리 연단사협회에 무슨 탁월한 공헌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듣기로는 그에게 이품 연단사 휘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남월성 연단사협회에서 이품 연단사 휘장을 수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화 회장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품 연단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화 회장님의 눈에는 연단학적인 면에서 여편이 분명 자신을 훨씬 뛰어넘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천재라면 내가 그를 위해 왕가와 척을 진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연단 사협회를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인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나중에 그가 성장하고 나면 이 모든 일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하물며 너는 화 회장님께서 왕가의 도발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양 대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집사의 얼굴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단지 눈앞의 일들 뿐이었고 양 대사처럼 멀리 내다볼 줄 몰랐던 것이다. 양 대사님은 과연 대사님이십니다. 소인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집사는 완전히 안심하고 탐복했다. 오늘 광장에서 양 대사가 보인 거친 언행과 무모한 행동은 겉모습에 불과했으며 사실 그의 속마음은 매우 섬세하고 날카로운 안목과 비범하게 뛰어난 식견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다. 양 대사가 가볍게 웃었다. 좋다. 오늘 일은 이미 남월성으로 소식을 전했으니 총부에서 어떤 답을 하든 간에 우리가 지금 가장 해야 할 일은 엽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엽가의 위기를 우리의 위기처럼 여기는 것이다. 소인은 알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청산지는 점차 평온을 되찾는 듯 보였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압류가 더욱 격렬하게 흐르고 있었다. 왕전은 이곳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남월성으로 보고했고 이는 즉시 왕가 전체를 뒤흔들었다. 원래 그들은 왕가의 실력으로 작은 엽가 하나를 소멸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반달이 넘는 압박 끝에 엽가는 정말로 많은 사업을 잃었고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연단 사협회를 끌어들였다. 게다가 그날 광장에서 양방이 내뱉은 말들은 왕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연단사는 정말로 고귀했지만 약재와 단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왕가 휘하에도 적지 않은 일품 연단사들이 있었다. 양방 또한 그저 일개 연단사에 불과한데 감히 왕가를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니 만약 외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왕가의 강렬한 따기를 날리는 것과 다름없었다. 결과적으로 왕가 가주가 소식을 받은 후 즉시 사람을 파견하여 허집사가 서명한 협의서를 들고 연단사협회로 곧장 쳐들어가 화라연 회장을 찾아 따져 묻고자 했다. 그러나 화라연 회장은 그 협의서를 보자마자 두말할 것 없이 찢어발겨 수십 조각으로 만들었고 수많은 협의서는 종이 조각이 되어 바닥에 흩날렸다. 그 후에는 왕가 사람들을 연단사협회에서 직접 쫓아냈다. 쫓아낸 후에는 이렇게 선언했다. 연단사협회의 일은 아직 왕가가 끼어들 차례가 아니다. 주제넘게 오지랖을 부리며 긁어부스럼을 만드는구나. 이로 인해 왕가 가주는 집안의 컵몇 개를 깨뜨릴 정도로 분노했고 연단사협회가 약속을 어겼다며 성주부에 고발하겠다고 고함을 질렀다. 화라연 회장은 즉시 다음과 같이 되받아쳤다. 고발하라. 왕가 너희는 마음껏 고발해라. 성주부는 물론 설령 왕성까지 올라가서 고발한다 해도 나 화라연은 두렵지 않다. 고작 작은 가문에 불과한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은 왕해를 분노로 질식시킬 뻔했다. 왕가는 원래 주가를 끌어들여 이 일을 더 크게 만들려고 했지만 연단사협회와 대립하는 이런 일에는 주가가 당연히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 몇 차례의 협상 끝에 왕가는 결국 쓴 약을 삼키는 수밖에 없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연단사협회가 어떤 조직인데 왕가가 아무리 일을 크게 만든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설마 성주부가 연단사협회를 처벌할 수라도 있단 말인가? 생각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연단사협회와의 앙금은 잠시 접어두고 왕가는 모든 분노를 다시 쏟아부었다. 자신들의 손으로 엽가를 향해 만약 엽가가 자신들의 수중에 있는 장원을 넘겨주려 하지 않는다면 좋다. 팔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빼앗으면 그만이다. 설령 그 장원을 빼앗지 못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아예 쓸모없는 폐허로 만들어버릴 방법도 얼마든지 남아있으니 말이다. 물론 왕가와 주가 직접 나서서 무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단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두 가문의 명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그로 인해 막대한 파장과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기에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은밀히 몇몇 악인들을 고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타인들이 설령 왕가와 추가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결정적인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옮겼다. 왕가와 추가는 아주 빠르게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 당연히 왕가와 추가의 교활한 계략을 전혀 알지 못했다. 요 며칠 그는 그저 자신의 저택 안에서 꾸준히 수련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슈슈. 옆편의 방 안에는 기이한 영혼의 힘이 끊임없이 허공에 응결되며 마치 보이지 않는 붓이 현묘한 도안을 빠르게 그려내듯 복잡하고 알 수 없는 문양들을 피워내고 있었다. 이 도안들은 지극히 복잡 미묘했으며 혼력으로 구조를 형성한 후에는 마치 천지와 공명하는 듯한 기운을 내뿜었다. 이로 인해 방 전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지극히 신비로운 경지로 잠겨들었고 그 분위기는 마치 현세의 차원을 초월한 듯했다. 만약 어떤 고급 영혼술사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면 필시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비록 영혼술사의 혼력이 일반 무사들을 훨씬 능가한다고는 하나 자연의 섭리까지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다. 평범한 일품 영혼술사는 기껏해야 자신의 혼력을 늘리거나 확장하는 정도, 혹은 혼력을 응축하여 탐지하거나 간단한 치유를 행하는 정도에 머무를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혼력을 사용하여 혼진이나 혼인을 창조하는 수준에 이르려면 최소한 3품, 4품 경지의 고수들만이 겨우 해낼 수 있는 경지였다. 그런데 여편은 겨우 영무경, 무사에 불과한데도 이러한 일을 해내고 있었으니 이는 영혼술사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기적적인 일이었다. 하늘을 뒤덮을 듯한 영혼력 도안들이 끊임없이 섬광처럼 번쩍이며 서로 간에 알 수 없는 공명을 일으키는 듯했다. 마침내 이 영혼력 진인들은 갑자기 수축하여 여편의 미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여편은 눈을 뜨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반달 넘게 수련한 끝에 나의 본명혼인이 드디어 성공적으로 응축되었구나. 아쉽게도 이 본명혼인은 좀 단순해서 영혼력을 겨우 2배로 늘려줄 뿐이니 일단은 이걸로 만족해야겠군. 여편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뇌해 속에는 복잡하고 신비로운 혼인이 나타나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만약 다른 영혼술사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면 분명 피를 토하며 격분했을 것이고 곧장 달려와 삼척 피를 튀길 만큼 실컷 두들겨 패주었을 것이다. 본명혼인은 강력한 영혼술사에게 필수적으로 장착되어야 할 각인으로 영혼술사의 뇌에 속에 새겨진 영혼 연마 진법과도 같다. 이 영혼 연마 진법을 통해 영혼술사는 자신의 혼력을 최대한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증폭시킬 수 있었다. 본명혼인을 응축해낼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영혼술사계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기중하며 천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 보물로 여겨졌다. 가장 단순한 본명혼인은 영혼술사의 혼력을 겨우 10% 정도 증가시키는 데 그쳤고 좀 더 나은 것은 50%, 60% 또는 70%까지 증가시켜 주었다. 하지만 여편의 본명혼인은 무려 2배, 즉 200%나 증폭시킬 수 있었으니 이는 본명혼인 중에서도 단연 최급품에 속하는 것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본명혼인을 응축하는 과정이 극도로 어렵다는 점이었다. 보통 최소한 2품 영혼술사 정도는 되어야 가장 단순한 본명혼인을 시도해 볼 수 있었다. 하차는 영무경 무사에 불과한 여편이 혼력을 2배나 증폭시키는 본명혼인을 성공적으로 응축해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이 너무 단순하다고 불평하고 있으니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충격적인 소식이 되어 모든 이를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할 것이 분명했다. 본명운인 능축에 성공한 기세를 몰아 제8, 제9 현맥까지 한꺼번에 뚫어버려야겠어. 그리고 전설 속의 제10 현맥, 드디어 내가 그 위치를 찾아볼 수 있겠군.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여편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그의 뇌에는 다시 한번 텅 빈 공명, 외 상태로 잠겨들었다. 일반적인 무사들은 7개의 현맥을 뚫고 영무경 무사에 진입한 후에는 몇몇 공법과 무술을 더 수련하여 무사 이중에 도달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전생의 8개, 혼황이었던 여편은 인체 내의 현맥이 단순히 7개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7개의 현맥은 그저 가장 기본적인 현맥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었다. 이 가장 기본적인 7개의 현맥 외에도 8번째는 신맥이고 9번째는 명맥이었다. 이 두 현맥은 인체 내 가장 은밀한 곳에 깊숙이 숨겨져 있어 일반적인 무사들은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조차 극히 어려웠고 하물며 뚫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세상의 무사들 19은 오직 7개의 현맥만을 수련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일부 대가문과 종문에서는 신맥과 명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천연대륙 내 최정상 세가 및 종문의 천재 제자들이 영무경에 돌파한 후에도 가문과 종문의 장로들은 서둘러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지 않고 특별한 공법을 이용하여 신맥과 명맥의 존재를 찾아낸 다음 뚫으려고 시도하게 했다. 현맥 이론에 따르면 7현맥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의 현맥을 뚫을 때마다 무사가 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현기의 양은 2배로 증가한다. 그러므로 최정점에 이른 세가와 종문에서는 신맥과 명맥까지 뚫을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천재라 불릴 자격이 있었다. 전생의 여편 역시 7개의 현맥만을 뚫은 후 계속해서 돌파해 나갔다. 훗날 제8, 제9 현맥의 존재를 명확히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기반이 굳건히 다져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이번 생에서는 당연히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래서 그는 2달 동안 막대한 공을 들여 신맥과 명맥을 연이어 뚫어냈다. 이러한 이치에 따르면 여편은 마땅히 계속해서 수련하며 돌파해 나갈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편의 구연오세결에는 신맥과 명맥 외에도 인체 내에 제10의 현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편조차 믿을 수 없는 기록이었다. 전생의 그 어떤 현맥 이론이나 인체 내 숨겨진 비밀에 대한 기록에서도 9개의 현맥이 극한이라고만 언급할 뿐이었다. 황제를 구오지존이라 칭하듯 숫자 9은 최고를 상징하며 10은 존재하지 않았다. 9은 극한이요. 하나는 하늘이다. 이 하나는 상천을, 역천을, 혹은 허무, 즉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전생의 8품 혼황이자 9품 연약사였던 그가 보지 못한 공법이 어디 있었겠는가. 심지어 범품, 지품, 천품, 현품, 왕품의 가장 강력한 공법들조차 모두 9개의 현맥만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10번째 현맥에 대해 언급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물며 여편은 이미 9개의 현맥을 모두 뚫은 상태였고 이 9개의 현맥이 인체 내 모든 부위를 빈틈없이 관통하고 있음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인체 내에는 이미 10번째 현맥을 수용할 자리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구연오세결에는 10번째 현맥이 언급되어 있었지만 그 10번째 현맥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 기록에는 단지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세상에는 9현맥이 있으나 성자에게는 10현맥이 있다. 명맥 위에 바로 천맥이 존재하나
천맥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만약 열 수 있다면 범상함을 뛰어넘어 성인이 되리라. 닫혀 있다면 여전히 한낱 개미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해 여편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이 10번째 현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일종의 염원에 불과한 것일까? 마음속으로는 의심스러웠지만 여편은 일단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구연오세결은 그가 여태껏 접해본 공법 중 가장 강력했으며 왕품을 훨씬 뛰어넘는 성품, 공법이었기에 어쩌면 이 10번째 현맥이 정말로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휴! 여편의 몸속에서 농밀한 현기가 구연오세결의 운행에 따라 점차 빨라졌다. 하나하나의 현맥이 철저히 관통되고 웅장한 현기가 여편의 몸속 각 부위를 거침없이 흘러다녔다. 그의 본명원인이 돌연빛을 발했고 영혼의 힘은 현기와 빠르게 하나로 합쳐져 몸속 각 부위에 융합되었다. 한 번, 또 한 번, 여편은 구연오세결에 기록된 신법에 따라 맥혈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7 현맥을 뚫은 후 신맥과 명맥을 뚫으려면 반드시 맥혈의 위치를 찾아내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 두 현맥은 모두 숨겨진 형태로 존재하기에 맥혈을 찾아내야만 그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